네, 오늘 소개해드릴 채무자는 30대 초반이었는데 이분이 개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점포 보증금도 약간 있었고 한 달에 매출이 꽤 나오는데 거기서 비용하고 전부 다 제외해도 월 300에서 500만 원 정도는 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사업할 때 대출을 내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돌려막다 보니까 사업상 비용도 써야 되고 이자 같은 금융 비용도 내야 되고 이렇게 양쪽으로 지불하다 보니까 사업이 힘들어졌는데 어찌됐건 사업 자체는 자기가 충분히 순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금융채무, 이자만 좀 사라져도 자기는 사업을 충분히 키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었죠. 이분 나이가 30대 초반이고 아직 혈기왕성한 나이시기 때문에 자영업을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그분 말씀대로 월 300에서 500 이상은 남기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이분 진술서를 읽어보면 사업하려고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뭐 이런 말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개인 사업자의 월 소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자, 월급 받는 사람들은 근거 서류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내잖아요. 세금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신고한 내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로자 같은 경우는 약간 유리지갑이죠. 내가 얼마를 버는지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회생법원에 자기 소득이 얼마라는 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할 때 소명 자료나 증거 자료들을 내야 되잖아요. 대부분은 그 사업자가 세금 납부했던 내역들이 있죠. 그런 내역들을 기반으로 그 사람의 소득을 추정을 하거든요. 유리지갑은 아니고 약간 융통성은 있어요. 개인의 그런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매출이 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비용 같은 것도 유연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우리 법원의 처리 기준을 보시면 급여, 월급을 받는 사람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저금액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사업자가 제출하는 증명 서류들은 부가세 납부 내역들, 그리고 매입 매출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 세금 냈던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개인 사업자가 자기가 신고했던 세금 내역들이 있죠. 그거를 회생법원에 제출해서 그걸 기반으로 이 개인 사업자가 지금 얼마 벌고 있는지를 추정을 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내가 월 매출이 1000만 원 나오는데 뭐 인건비 200만 원 쓰고 월세 200 쓰고 뭐 다른 비용 얼마 쓰고 그래서 순이익이 월 300 정도 나온다. 요거를 자기가 스스로 작성해서 거기에 기반해서 세금을 내잖아요. 물론 기장은 그 세무사 사무실에서 맡아서 도와주겠지만 어찌됐건 내가 비용을 얼마를 쓸지, 직원을 한 명 더 쓸지 덜 쓸지, 월세를 더 쓸지 덜 쓸지, 여기에 현금 매출을 더 일으켜서 집어넣을지 안 넣을지는 기본적으로는 본인 스스로 작성해서 세금을 낸다고요. 그리고 개인회생을 할 때는 이 부가세나 소득 이런 거 냈던 내역들 이걸 제출하잖아요. 이걸 기반으로 다시 개인회생에서 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작성한 걸 기반으로 개인회생에서 소득액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개인사업자의 순이익이란 건 매출이 1000만 원 나오면 거기서 인건비 200 빼고 뭐 월세 200 빼고 재료비 사오는 거 뭐 300 빼고 이런 식으로 비용을 자기 스스로 설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매출 1000만 원이란 것도 자기가 밤새 더 일해버리면 올라가는 거고 조금 힘을 빼버리면 내려가는 거잖아요. 영업 강도나 비용 처리에서 비용을 얼마나 집어넣을지 유연성이 굉장히 많죠. 그 마지막에 나오는 순이익 금액을 조금 더 높일지 낮출지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재량권이나 유연성이 있는 거죠. 개인 사업자가 만약에 죽을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월 순이익이 500만 원 나온다고 봅시다. 원래는 매출이 월 1000만 원인데 이분이 막 밤새 일해버리는 거야. 월 매출을 1300 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을 빼고 났을 때 나는 순이익이 500만 원 나온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 500만 원을 기초로 개인회생 변제금이 산정이 되잖아요. 방금 30대 그분 같은 경우는 미혼이고 부양 가족이 없으니까 뺄 수 있는 게 1인 생계비밖에 없잖아요. 120만 원 빼면 월 변제금이 380만 원이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밤을 새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만큼 일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굳이 내가 밤을 새서 그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가? 내 텐션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만큼만 일하겠다. 근데 그렇게 계산했더니 500이 아니라 그건 250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1인 생계비 120만 원을 빼니까 월 변제금이 130만 원만 나오는 거죠. 이 사람보다 순이익이 크니까 개인회생에서 내야 되는 월 변제금이 더 많은 거죠. 이분 같은 경우도 이거 맨 처음에 저희 사무실 오셨을 때 자필로 작성하신 건데 자기는 월 평균 소득을 300에서 500 정도 얻고 있대요. 자기가 죽도록 영업 매출 많이 늘려가지고 월 500만 원까지 벌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지 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평범한 정도만 일을 하시면 변제금이 130이 되니까 오히려 이 길이 더 유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분은 자기 가게에서 얻는 소득을 250만 원으로 신고를 들어갔죠. 그래서 250만 원 빼기 생계비 약 120만 원 빼면
월 평균 변제금은 13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 이분이 의욕이 앞서서 500만 원으로 순이익을 잡았더라면 월 변제금이 380이 됐겠죠. 근데 250만 잡으니까 월 변제금이 130만 원 되신 거죠. 훨씬 줄어들었죠. 자, 여기서 오늘 두 번째 논점이 나오는데, 개인 사업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영업하시는 분들 있죠. 보험이든 중고차든 이분들 힘들 때는 무조건 열심히 영업하는 게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대체로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채무가 많고 힘드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오전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내가 죽도록 영업해서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늘리겠다.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 취지 자체는 좋은데 지금 자기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자 그 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내가 월 순이익이 300만 원이 나오면 본인, 배우자, 자녀 이렇게 감안했을 때 3명의 생계비를 전부 부양가족 3명을 법원에서 전부 다 인정해준다는 가정하에서 이 사람이 월 순이익을 300만 원을 벌면 이 3명의 생계비 250만 원을 빼잖아요. 그러면 월 변제금이 50만 원이 되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죽도록 일해서 새벽까지 일해서 월 순이익을 500만 원까지 올렸어. 근데 3인 생계비 250만 원 빼면 이 사람은 한 달에 납부해야 되는 월 변제금이 250만 원이 되죠.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에요. 내가 오전 8시부터 밤 12시 새벽 1시까지 일하겠다. 그 취지는 좋은데 그게 지속이 되냐고. 누가 매일 새벽 1시까지 일하는 걸 이거를 몇 년 동안, 변제 기간 3년 동안 누가 이렇게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뭐 6개월이나 지속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그러면 다시 500이 300으로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몸이 힘들다, 더 이상 못하겠다, 다시 300으로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법원에 신고할 때는 자기 월 소득이 500이라고 신고했다고요. 거기에 3인 생계비 250 빼고 변제금 250 나와 있는데 이 500이 다시 300으로 줄어버린 거야. 그러면 월 순이익은 300인데 변제금 250 내면 50만 원으로 3명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미 정해진 변제금을 다시 감액을 시키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신중히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일을 해서 버는 돈으로 현재 채무액을 전액 변제가 가능한가? 이걸 먼저 고민을 해 보셔야죠.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가지고 빚을 다 갚을 수 있는가? 만약에 내가 지금 새벽까지 일해서 죽도록 일해서 전액 변제가 가능하시다면 새벽까지 일해서 빨리 변제하는 게 낫죠. 무조건 신속히 빨리 변제해야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자가 생기니까 더 힘든 거죠. 반대로 내가 계산기를 쳐봤는데 지금 내가 새벽까지 웬만큼 일해봤자 지금 채무 전액을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새벽까지 일하시면 안 되고 지속 가능한 영업을 하셔야죠. 내가 평범하게 무리하지 않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가능한 그 정도 수준의 영업만 하셔야죠. 그리고 그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밤새서 일하는 500만 원 소득으로 250만 원 빼면 변제금 250만 원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500만 원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밤새 일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수준의 영업만 해서 그게 만약에 월 300이라면 이걸 기준으로 3인 생계비 250만 원 빼면 월 변제금 50만 원만 내시면 되잖아요. 이걸로 3년 유지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로 3년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자, 그리고 2023년의 최저 생계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저 생계비란 것은 인간다운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월 생계비예요. 그 사람이 그래도 밥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냐? 이 금액을 의미하는 건데, 개인회생에서 최저 생계비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월급 180만 원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미혼이라고 치면, 자식도 없고 배우자도 없다고 치면 최저 생계비가 자기 혼자 최저 생계비 인정받거든요. 이게 지금 약 117만 원이니까 요걸 빼면 63만 원이 남잖아요. 이 남는 돈이 변제금이 되는 거죠. 이걸 개인회생 기간 동안 36번 변제하면 나머지 모든 채무는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소멸시키는 거죠. 나머지 모든 채무는 소멸시켜주는 겁니다. 요게 개인회생이죠. 근데 이 117만 원이란 거는 고정된 게 아니고 매년 해마다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이 최저 생계비도 매년 상승을 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선 좋은 거죠. 이게 커질수록 변제금은 내려가는 거니까 이게 해마다 올라가는 건 채무자한테는 좋은 일이죠. 이게 최저 생계비인데 2022년 같은 경우는 1인의 최저 생계비가 116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2023년 되면 12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125만 원, 내가 부양해야 될 배우자가 한 명 있다, 그렇게 2명 부양가족이 있으면 207만 원, 자식도 있다, 266만 원, 그리고 자식이 2명이다, 324만 원, 자식이 3명이다, 본인, 배우자, 자식 3명까지 합치면 5명이니까 내 월급에서 380만 원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변제금으로 내게 되는 거죠. 다만 본인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1명, 2명, 3명 있을 때 이 전부 다를 부양가족으로 넣어주는지는 이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 같은 것도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개인 사업자가 자기의 순이익을 결정하는데 유연성이 좀 있고 급여생활자는 딱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개인회생을 해보면 변제율에서 약간 유리한 면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는 빚졌을 때 무조건 열심히 영업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 했죠. 지금의 채무는 내가 일한다고 변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언젠가는 개인회생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만큼만 영업하시라 그랬죠. 괜히 오바해서 월급 잔뜩 올려서 변제금까지 올려놨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되면 다시 월급이 내려와 버리면 변제금은 높이 있는데 변제가 안 되니까 지속 가능한 만큼만 매출을 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최저생계비 2023년에 물가 변동에서 지금 상승이 되고 있으니까 이건 채무자한테 유리한 사정이다. 네, 그래서 지금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보험이나 자동차 영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